아이스톰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인공지능, 즉 AI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말하고 누군가는 거대한 인프라를 말하지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장악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가진 진정한 무서움은 그것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SNS에서 어떤 영상에 열광하는지가 곧 권력의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껏 이런 전 세계적 트렌드와 유행의 발신지는 언제나 미국이나 서구 열강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점을 찍으면 전 세계가 선을 그으며 따라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견고한 데이터의 철옹성 안에 거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차가운 숫자와 알고리즘이 가리키는 그 미래의 화살표가 바로 여기 대한민국, 한류라는 이름의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바이스톰은 단순히 와 한국 인기 많아요 짱이에요 라는 식의 팬포럼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팬심에 기댄 엔터테인먼트 가십은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바이스톰은 철저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트렌드를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들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주 작정하고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 볼 텐데요. 그럼 바로 한류의 위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보고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최대 데이터 분석 기업 샘러시를 아십니까? 이곳은 전 세계 모든 키워드를 분석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데이터 업계의 거인입니다. 특히 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자 브라이언 딘이 최근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계 핵심 트렌드 8가지를 발표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8가지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우리 한류였던 것입니다. 그가 분석한 내용을 통해 현재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2019년 이후 SNS 사용자가 무려 2배나 폭증했다는 사실과 틱톡과 쇼츠로 대표되는 숏폼 콘텐츠가 앞으로도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AI가 스토리보드 구성부터 영상 제작 전반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스트리밍 전쟁이 비로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클라우드 게임의 확산, 전 세계적인 팟캐스트 열풍, 그리고 전통적인 스포츠를 대체하는 새로운 레저 문화의 탄생 등을 주요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술의 진보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뭔가 문맥에 맞지 않게 특정 국가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브라이언 딘이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대한민국과 그 문화인 한류를 하나의 독립된 글로벌 트렌드로 지목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AI나 숏폼 콘텐츠와 맞먹는 하나의 글로벌 문화 인프라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브라이언 딘이 이 8대 트렌드 중에서도 유독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다른 트렌드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방식의 변화라면 한류는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특정 국가의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산업 지표를 흔드는 현상을 전례 없는 사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딘은 말합니다. 90년대 아시아의 작은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서구권의 안방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말이죠. 오징어 게임은 그 시작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에 열광하는 먹방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높은 검색어가 되었고 수천만 회의 조회수는 기본으로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BTS로 대표되는 K-팝의 영향력은 이미 논외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죠. 그런데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전 세계 K-드라마 검색량은 무려 3.8배나 폭증했고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의 60%가 매달 한 편 이상의 K 콘텐츠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6명이 정기적으로 한국 작품을 즐겨보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수치,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한류의 진짜 위력입니다. 한류는 이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일상이자 전 지구적인 문화적 습관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가리키는 한류의 강력한 에너지는 단순히 화면 속 수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류가 실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파리지앵의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 기사는 제목부터가 정말 자극적입니다. 샤르트르 지역에 생긴 문라이트 카페를 K-팝 팬들이 쓸어가고 있다. 이미 모든 게 매진이다. 기사는 프랑스 현지 팬들이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한 카페 겸 상점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아 성황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한국 문화의 인기는 이제 수치상으로도 압도적이라 더 이상 외면하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이 매체는 BTS와 더불어 전 세계를 휩쓴 K-팝 데몬 헌터스의 엄청난 업적을 상세히 설명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건 이들의 인기가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가수 한두 팀의 성공이 아니라 알파벳 K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알파벳 K라는 글자가 붙는 순간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세련됨, 한국의 품질, 한국의 감성을 떠올립니다. K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알파벳인 것을 넘어 전 세계가 신뢰하고 열광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보증수표가 된 셈이죠. 게다가 프랑스 샤르트르의 한 젊은 여성이 한국 문화 매장을 연 지 불과 2주 만에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명소가 된 카페 문라이트는 그 이름조차 한국의 보이그룹 NCT 드림의 노래에 대한 오마주라는 사실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이런 게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위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의 어떤 마을에 젊은 한국 여성이 비틀즈가 너무 좋아서 에비로드라는 카페를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영국 과자와 영국 소설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고 말이죠. 아니, 영국 문화의 위력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정도의 현상은 좀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한복판에서는 그 기적 같은 일이 한국 문화를 대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류가 파고든 깊이와 넓이입니다. 이 카페를 가득 채운 건 단순히 K-팝에 열광하는 10대 소녀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을 한국 제품에 아낌없이 쓴다는 중년 여성부터 딸은 K-팝 댄스를 배우고 아들은 한국 웹툰에 빠져 산다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이 카페에는 넘쳐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한국 라면과 빼빼로를 살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 카페 손님들의 말을 통해 한류는 이미 프랑스인들에게 생활 밀착형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프랑스 언론이 가장 경악한 대목은 바로 60대 중장년층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직 신경과학 연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60대 노부부는 카페에 앉아 한국 음료를 마시며 한국 여행 지도를 펼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K-팝 가수는 잘 모르지만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깊은 맛의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한국 소설과 문학 작품을 이 카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요청은 한류가 이제 단순한 시각적 재미를 넘어 인간의 정서와 지성을 자극하는 고차원적 문화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페 점주 역시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 고무되어 한국 상품의 종류를 대폭 늘리고 한국 문화 이벤트까지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꿈은 단 하나,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더 많은 프랑스인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류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한류의 진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합문화로서의 파괴력입니다. 한류는 이제 특정 연령대나 특정 취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각자의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거대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10대 소녀들은 K-팝의 퍼포먼스에 열광하고 소년들은 한국의 웹툰과 게임 속 세계관에 매료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패션과 뷰티를 통해 트렌드를 리드하고 중장년층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정서적 공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더해 문학, 역사, 여행이라는 고품격 한국 문화를 향유합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각기 다른 통로로 들어오지만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무서운 저력인 것이죠. 특정 장르의 유행은 금방 식을 수 있지만 전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종합문화가 된 이상 한류는 결코 꺾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한 국가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그 국가의 경제와 산업에 어떤 엄청난 시너지를 주는지 이제 우리는 남미의 맹주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마케팅과 광고업계의 전문 매체인 로스트 브리프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 하나가 실렸습니다. 브라질의 유명 영상 제작자이자 디렉터인 루시아노 패트릭이 한류가 길을 보여줬다며 브라질의 미래를 한류에서 찾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그는 서울에서 열린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직접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망고부터 소고기,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상품이 오가는 논의 현장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미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한국의 기술 브랜드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들로부터 외제라는 느낌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 제품들을 마치 브라질 자국 제품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노 패트릭은 여기서 더 깊은 곳을 봅니다. 그건 바로 반도체와 제약 등 거대 산업의 협력이 단순히 무역 수지의 계산기만 두드려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는 브라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거대한 존재감의 뿌리에는 바로 한류라는 든든한 토양이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산업적 신뢰도가 문화적 애착과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목격한 것이죠. 한류가 브라질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었기에 한국의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그들의 거실과 차고를 자연스럽게 점령할 수 있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루시아노 패트릭의 통찰은 계속됩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중문화가 국가산업정책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해한 나라라고 정의했습니다. 음악과 영화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화장품, 패션, 관광, 심지어 고도의 기술력까지 전파하는 강력한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은 이미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브라질 마케팅 업계가 이미 2018년부터 K-드라마와 한국 콘텐츠를 단순한 감탄의 대상이 아닌 치밀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온 것이죠. 특히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브라질 내 한국 콘텐츠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자 브라질 업계 리더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문화적 유전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브라질 사람들을 중독시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루시아노 패트릭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와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색채와 언어라는 장벽을 오히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힙한 차별화 요소로 승화시킨 그 독창성에 전 세계가 매료됐다는 것이죠. 이제 브라질에서 K컬처의 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 효과를 냅니다.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마시던 거야. 이건 한국인들이 쓰는 최신 가전이야 라는 말 한마디면 수십억 달러의 마케팅 비용도 부럽지 않은 대중의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팬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은 브라질 시장에서 그 어떤 권위 있는 광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산 제품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프리미엄을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산업의 날개가 되어 지구 반대편 시장을 거침없이 날게 해주는 이 경이로운 광경, 정말 가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무대를 남미에서 유럽의 지성 스위스로 옮겨보겠습니다. 스위스 공영미디어 RSI는 한국의 사례를 단순히 잘나가는 콘텐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다극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문화 권력의 이동. 기사는 한류가 단순히 노래 한 곡이 히트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류 문화사적인 대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문화는 영미권 중심의 일극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견고한 패권을 깨뜨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RSI는 한국의 성공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지정학적 혁명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RSI의 보도 내용 중 가장 전율 돋는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자녀들의 손을 잡고 K-팝 공연장을 찾는 전 세계 부모들을 향한 이 매체의 경고였는데요. 당신들은 지금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그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현장을 살고 있는 것이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K-팝 공연 관람이 이제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문화 게임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교과서이자 선구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사는 당신이 K-팝에 열광하든 혹은 왜 저렇게 난리일까라며 의문을 품고 있든 이미 세상의 축은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그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RSI는 한류가 이뤄낸 가장 기적적인 성취로 언어의 장벽을 부순 것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팝음악의 기본은 당연히 영어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한국이 서구의 음악 기법을 배우면서도 결코 자신들의 뿌리인 한국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한국어 가사를 세계화의 새로운 무기로 활용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말합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그저 호기심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신기한 외계어 취급을 받았지만 2017년 BTS의 봄날이 등장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한국어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BTS 아미들이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해석하는 가장 진지하고 철학적인 언어로 여겨지면서 그 인식 수준이 갑자기 격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정답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어가 전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 언어가 된 이 사건이야말로 문화적 식민주의를 타파한 진정한 해방이자 기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문화는 영어가 모든 것을 대패처럼 밀어서 획일화시키던 시대를 지나 각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합창의 시대로 진입했다는 이 기사는 이 다극적 문화 시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엄청난 일을 억지로 정치적 선전을 하지 않고도 오직 노래와 드라마를 소프트 파워의 지렛대로 삼아 나라 자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므로써 해냈다는 기사는 이제 한국 문화의 힘은 측정 가능한 산물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기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독일, 중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 종합 소프트 파워 순위 1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력의 수치로 입증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음식, 패션, 화장품, 드라마를 아우르는 우리의 압도적인 문화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부와 사람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담고 싶은
이상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까지 자신들의 국가 이니셜 뒤에 팝을 붙이며 K-팝 시스템 이식에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도 국가 이니셜을 단어 앞에 붙이는 K-팝 변형 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문화 생산의 표준이자 종주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서구의 패권적 문화에 억눌려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영어가 아닌 자국어로도 세계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국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글로벌 문화 패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런 글로벌 패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발전하여 다른 세력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 시대에 문을 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인기를 얻은 것을 넘어 인류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다변화시킨 문화의 해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거대 제국도 해내지 못한 문화적 민주주의의 포문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열어젖힌 것이죠. 여러분, 바이스톰이 요즘 늘 강조하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앞서 나가는 나라들의 뒷모습만 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따라갈 국가들보다 우리를 따라오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겨우 올라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남의 옷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으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문화권이라는 거대한 독자적 질서를 창조한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겐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제품들, 우리 국방의 든든한 토대이자 세계가 경탄하는 방위산업,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물론 크게 성장한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 및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자산들이 정말 많지만, 한류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울러서 전 세계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게다가 한류는 이제 인류의 삶과 생각, 그리고 세계의 질서까지 전부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입니다. 대한민국은 잠깐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태양이 되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스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